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 중인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를 특별 방역관리 주간으로 정하고 공공부문의 회식과 모임을 금지하는 등 방역 고삐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월요일입니다. 주말 검사 건수 영향 때문인지 500명대로 줄어들었는데요. 근데 지난주와 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500명대, 600명대, 700명대 이 정도의 추세로 이번 주도 나아갈 거라고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우리가 노래 연습을 할 때 도레미파솔 솔라시도 이렇게 올라가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도 알 텐데 검사 건수가 평일 기본적으로 7만에서 8만 건, 많이 할 때는 9만 1,000건까지도 했었어요. 그때가 이제 797명 확진자가 나왔을 때입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4만 2천, 4만 3천 건 정도 되니까 실제로 검사 건수가 55%대인데 600명대, 500명대다 그러면은 곱하기 1.7. 그러면 결국 8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금방 나옵니다. 네. 지난주에도 그 패턴을 보면은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500, 600명대로 살짝 줄어든다 싶은데요. 사실 이 재생산 지수라는 것을 연결해 보면은 지금 현재 주말 동안 검사를 대기했다가, 즉 선행에 확진 받으셨던 분과 연관성에 있는 여러분들이 검사를 오늘 진행하시고 그것이 내일 또는 이제 수요일 날 보고가 되고 거기 또 연결되는 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급격하게 선행 지수가 떨어지지 않는 한 현재 계속 1.1 이상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에 일시적인 현상으로 500명, 600명대가 나오겠지만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사실 797명이면 800명대가 맞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 주 수, 목, 금 중에는 800명 중반대를 넘어서고 그리고 특별히 방역에 대한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들이 많이 만날 수도 있고 지금 연휴를 대비해서 연차, 월차 그리고 개인들의 휴가들을 활용해서 지금 비행기표라든지 각 지역의 호텔, 유원지 이런 데 예약이 거의 다 찼거든요. 예. 따라서 5월에 특별한 방역에 대한 정부의 지침 이런 것이 전달이 되지 않고 지난번과 같다고 하면은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매일 1,000명 이상 나와도 괜찮다고 하는 당국의 발표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매일 1,000명씩 나오면은 그 부담감은 결국 고스란히 국민한테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5월이라는 그 달의 특성상 언제든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단 오늘부터 일주일간을 특별 방역 관리 주간으로 지정을 했는데 눈에 띄는 부분이 일단 공공부문에서 회식이나 모임을 금지한다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또 달라집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공공 분야의 회식이나 모임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것에 대해서 불시 단속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철저하게 이것을 지키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수도권하고 이제 경남권 그동안은 상당히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던 이런 지역의 경우에는 이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 이제 좀 현장 점검을 강화를 한다 이런 내용들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의문은 좀 가질 수가 있겠죠. 공공 분야에서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들의 회식이나 모임을 줄이는 것이 예. 과연 이제 우리의 어떤 방역 상황이나 확진자를 줄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한 좀 의문은 있을 수가 있는데 예. 그래서 의도를 좀 해석을 해본다면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거리두기 상향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경제적 요건이나 사회적인 환경상 어려워져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이제 민간이 아니라 그래도 이제 좀 더 많은 좀 희생을 요구할 수 있는 공공부문에 대해서 이런 실질적인 거리두기 강화를 이제 좀 시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어쨌든 공공부문이라는 것이 그렇게 뭐 엄청나게 큰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어쨌든 확진자 수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측면 그리고 이러한 이제 움직임이 공공부문의 움직임이 일종의 솔선수범이 돼서 좀 민간에도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그러한 의도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그런 조치라고 보이는데 아무래도 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것만으로 어떻게 확진자 수를 줄인다거나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에 어떻게 상황이 변화하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안 된다고 하면 예. 특별 방역 관리 주간만으로도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을 방역 당국이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유 교수님께서는 이 특별 방역 관리 주간으로 설정한 거 공공부문으로 한정 지은 것에 대해서 실효성을 어떻게 예측하세요? 저는 김평론가님 말씀에 100% 동의하는 것이요. 우선 이 공공 부분에 대한 것을 표시로 보여주고 공공 부분에 지나가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음주 단속을 하겠다라고 미리 이야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음주 운전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단속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예. 즉
우리가 공공 부분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하면 민간 부분에서도 소비가 이어지는 그런 접점에서는 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특히 업종에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메시지 전달은 있지만 코로나19의 이 특성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선언을 한다 하더라도 약 일주일에서 최근의 패턴을 보면은 3주 후에 그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공공 부분에 대한 약간 조이기 이런 메시지가 이번 주에 바로 나타나기는 어려울 거라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러한 메시지는 이 접점에서의 일반인 그리고 업종에서의 메시지로 단속이 이제 진짜 나온다. 그리고 그것이 공공 부분뿐만 아니라 공공 부분 단속하면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 전달의 효과는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제 시그널을 줬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뭐 이제 매주 반복되는 질문입니다만, 어쨌든 이런 시그널을 준다는 뭐 배경 중에 하나로는 뭐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의 상황이 절대 괜찮지 않다는 거를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거리두기는 조절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회적 거리두기의 그런 상향에 대한 우리 국민과의 약속이 지금 제가 계산한 것만 해도 7주째 약속하고 다르게 가고 있거든요.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예전에 1.5단계, 2.5단계를 보면 지금 2.5단계를 유지한 지 이제 11일째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지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에서 얘기한 거를 바탕으로 하자면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중증 환자의 치료의 역량, 치명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생활치료센터에 대한 격리 역량을 보고 실질적으로 100명, 200명, 1000명, 1500명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보면서 사회적 기조를 가고 예방접종을 돌리자라는. 그렇지만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엔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충분히 협의가 돼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예. 따라서 이번에 이제 5월 2일로 끝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시점이 과연 이번 주 안에 얼마나 준비가 돼서 기존에 우리가 준비했던 0, 1, 2, 3 단계로 우리가 준비했다 아직 시행을 안 하는 걸로 갈 건지 아니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공포를 위한 준비 단계에 갈 건지는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쯤에는 정부에서 우리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 백신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주말에 홍남기 총리 대행이 화이자 백신 추가 도입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2천만 명분이 추가로 들어온다. 그리고 상당히 자세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이 백신과 관련된 가짜 뉴스 같은 그 부정확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이 점을 상당히 경계를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이 백신과 관련된 가짜 뉴스는 사실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죠. 네. 이 코로나19 직후에 이뤄지는 수많은 이제 사건들 속에서 계속해서 온갖 종류의 가짜 뉴스들이 이제 나타났고 예. 그런 것들이 유통이 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을 상당히 증폭시켜 왔는데 그런데 최근에 이제 불거진 어떤 걱정이랄까요, 우려라는 것은 뭐 이런 이 좀 수준이 낮은 가짜 뉴스와는 또 이제 결이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또 어떤 이 방역 당국 차원의 그리고 정부 차원의 대응이 이제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세계적으로 지금 백신 공급의 어떤 이 백신 수급 상황의 불안이라는 것은 이제 실존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상당히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고 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예를 들면 이제는 러시아 백신의 도입을 좀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의도 나왔고 그다음에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이 백신 스와프를 미국하고 같이 뭐 얘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해외에 백신을 줄 상황은 아직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대응을 한 것인데 일단 주말에 전해진 이런 뉴스를 보면은 화이자 백신은 어쨌든 2천만 명분을 추가로 공급 계약을 했다. 이 점을 이제 밝히면서 상당히 백신의 수급 불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숨통을 트였다. 이렇게 지금 정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의 우려는 사실 백신의 어떤 총량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었는데 뭐냐면 이 이전까지는 사실 집단 면역에 사실 예정된 대로 계획을 추진할 수 있을 정도의 물량을 확보했다고 했지만 예. 미국에서 이제 이른바 부스터샷 3차 접종을 고려하기 시작하면서 백신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 부족해질 수 있다. 이 점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좀 의문이 제기가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파이자 백신을 어쨌든 더 이제 계약을 했으니까 그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된 거죠, 우려가. 네. 그런데 다만 그러면 이 계약한 물량을 얼만큼 일찍 들어올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언제 들어올 것이냐, 예.
예.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불안이 남아 있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는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사실 예정대로 백신이 들어온 것이고 제약사하고 이제 계약한 내용을 밝히지 못해서 그렇지 이게 한 번도 지금 어겨진 적은 없다.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국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11월 집단 면역을 반드시 이제 좀 달성하겠다. 이런 취지에 좀 안심시키려는 메시지를 좀 줬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방금 이제 평론가께서 언급하신 바로 그 부분인데요. 계약과는 별도로, 그러니까 제때 들어올 수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량을 제때 받아올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세요. 어떻습니까? 우선은 6월까지의 분량인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여러 언론 보도가 있지만 실제로 매주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파이자 얼마, 아스트라제네카 얼마 들어오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오늘 발표한 것처럼 이제 필수 인력에 대한 예방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7월, 8월, 9월이죠. 예를 들어서 6월까지 1,200만 명 예방 접종 목표라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미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분량이 그걸 도착하기 어렵거든요. 하지만 7월, 8월, 9월 같은 경우를 예. 세 달을 90일로 보는데 휴일 등을 빼고 안전한 접종을 위해서 70일 진행한다. 현재 지난주에 가장 많이 예방 접종했던 게 15만 명이거든요. 예. 그러면 하루 30만 명은 충분합니다. 지금 50만 명도 가능하다 하지만 안전한 접종, 사회적 거리두기 접종을 위해서는 약 25만 명에서 35만 명, 평균 30만 명, 그리고 세 달 90일 중에 70일, 그럼 2,100만 명의 예방 접종이 가능하면 9월에 1차 접종이 가능하거든요. 예, 예. 즉 만약에 7월에도 늦게 들어 8월, 9월에 조금 앞당겨서 하루 45만 명, 60일로 진행을 해도 충분히 우리가 준비한 만큼 예방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화이자에 대한 예약 분량 같은 경우는 메신저 RNA라고 하는 예방접종은 가위로 자른 듯한 거기 설명을 합니다. 재단한 듯한 용량과 생산량을 예측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스프린 V 같은 경우는 세포주에 증식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 생산의 예측이 어렵지만 가능하다고 했으면 가능한 거고요. 실제로 만들어져서 들어오는 데는 9월까지 들어오겠다고 약속이 됐으면 제작 방식에 따라서는 들어오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앞에 순서가 조금 길어져서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코로나 상황 짚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김민하 평론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